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아주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개념, 조금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좋은 데이터 형태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전 영상들에 비해서 좀 짧게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엑셀을 잘 다룬다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함수를 많이 아는가, 혹은 피벗 데이터를 잘 쓰는가, 혹은 VBA를 사용할 줄 아는가, 이런 걸까요?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에 앞서서 데이터를 올바르게 입력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혹은 자신의 일이 시트를 배포하고 관리하는 일이라면 그 데이터가 시각적으로 직관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운지, 또 잘 구조화되어 있는지, 유저가 사용할 때 휴먼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지 등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입력하고 관리하고 있느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바른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엑셀에서 올바른 데이터를 언급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정교화, 새로 쌓기, 구조화된 데이터, 이것들이고요. 이 데이터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요. 사람이 보기에는 다소 비효율적이고, 그러나 컴퓨터가 이해하기 좋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들을 적용하기 쉬운 형태, 그리고 효율적으로 주기적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데이터들을 이런 형태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느냐? 로우 데이터가 바로 그런 형태여야 합니다. 로우 데이터는 말 그대로 날것의 데이터죠. 그래서 즉 원본 데이터를 말합니다. 하지만 상사가 원하는 데이터는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와는 좀 다릅니다. 상사는 한눈에 보기 편한 데이터를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로우 데이터랑은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 보고형 데이터를 별도 시트에 구분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대시보드 형태일 것 같고요. 대시보드는 다양한 데이터를 동시에 비교하기 쉽게끔 꾸며진 그런 시각화된 시트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셀 병합이나 폰트 사이즈, 색상과 같은 서식이 많이 들어간 꾸며진 보고 형태는 로우 데이터와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들에 대한 구분 없이 원본 데이터에다가 뭐 수식을 걸고 서식을 걸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분석을 하는 형태는 일률적인 형태로 하나의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로우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수식을 걸거나 변형을 시켜버리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상사한테 보여줘야 하는 그 데이터는 별도의 시트를 만들어서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냅두고 그 원본 데이터를 참조하는 형태로 함수와 수식을 이용해서 가공을 해야겠죠. 그 형태가 이상적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우 데이터는 함수 적용이 용이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가공이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형태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올바른 로우 데이터의 조건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제가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없는데 제가 떠오르는 대로 그냥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데이터 라고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적어봤고요. 이게 꼭 뭐 정답이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 주관적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엑셀에는 시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이 시트 하나하나가 하나의 그 성격을 갖는 테이블 형태를 지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트에 하나의 테이블을 작성해라 라는 원칙을 한번 적어봤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시작은
가급적 A1 셀부터 연속된 형태로 입력하는 것이 좋겠다. 뭐 가끔 어떤 데이터들은 막 표가 하나의 시트에 여러 개 들어있다거나 아니면 뭐 중간부터 시작한다거나 뭐 그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머리글, 표 헤더죠. 표 헤더는 하나의 행의 표현.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쭉 누적해서 입력을 하다 보면은 그 데이터의 성격이나 카테고리, 분류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머릿말을 적게 되는데 그 머릿말이 하나의 행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행에 막 이렇게 입력되는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우리가 뭐 큰 범주, 작은 범주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눈다고 하는 행위들이긴 하지만 그마저도 썩 좋은 형태는 아닌 것 같다. 최대한 헤더는 하나의 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 하나의 행에는 독립적인 하나의 어떤 항목에 대한 설명들만 나열시키는 게 좋은 방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에 독립적인 하나의 데이터를 입력하자라고 했고요. 데이터 셀 병합 금지. 이 셀 병합은 좀 뭐랄까요?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엑셀에서 넣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로우 데이터에서는 셀 병합 형태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 병합은 무조건적으로 로우 데이터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쪽으로 해야 할 거고요. 데이터 입력할 때 그 숫자 데이터랑 문자 데이터를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뭐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형태로 입력할 때가 많죠. 예를 들면 뭐 특히 단위 개념에서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금액이다 이러면 뭐 10,000원 이렇게 한글까지 같이 붙여서 쓰는 형태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 형태가 있다 보면은 그 10,000원이라는 데이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텍스트 형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엑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숫자 연산 함수들을 활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엑셀로 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겠죠. 엑셀은 그런 숫자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집계하고 이렇게 연산해 주기에 용이한 툴인데 그 단위 같은 것들을 붙여줌으로써 숫자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지양해야 될 것이다. 네. 그리고 하나의 셀에 하나의 정보만을 입력하자라고 써놨습니다. 이것도 위의 내용이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러 개의 정보를 문자일 형태로 이제 서술하듯이 써서 입력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가급적 그 정보를 단위를 나눠서 열을 이렇게 여러 개로 표현하더라도 나눠서 입력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 그 데이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엑셀 하면서 이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깊게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이 셀은 영어잖아요. CELL. 그리고 한국말로 세포를 의미합니다. 세포.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이거 하나하나가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 우리네 몸도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인체를 이루잖아요. 엑셀 데이터도 여러 개의 정보들이 모여서 큰 데이터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의 셀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있다 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율배반적이다. 네, 좀 상식적이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형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뭐 XY 염색체가 뭐 여기 하나에 같이 들어있다. 뭐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 하나에는 가급적이면 그 하나의 성격을 갖는 하나의 그 정보, 내용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내용만 입력하는 방식이 가장 좋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로우 데이터는 사실 서식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식이라고 하면은 뭐 글자, 폰트, 색상이라든가 뭐 셀 배경색. 저는 지금 이거를 이제 보고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로 조금 많은 서식들을 넣었지만 이것도 로우 데이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로우 데이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서식을 넣는 게 올바른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색상 사용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라면은 어떤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너무 많은 색상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색상이 의미하는 바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고, 오히려 너무 많은 색상은 데이터를 그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혼란스럽게 하죠. 그래서 색상 사용을 최대한 지양하는 쪽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이 있죠. 전 강의에서도 다뤘는데, 이 조건부 서식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데이터를 강조할 때 많이 쓰는 기법이잖아요. 근데 로우 데이터는 애초에 보고를 위한 데이터가 아니고 연산을 용이하게 아니면 관리를 용이하게 쓰기 위한 용도의 그 데이터 수집 방식, 기록 방식이기 때문에 이 조건부 서식이 애초에 사용될 일이 없어요.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네, 조건부 서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또 그 데이터 파일 자체가 느려지게 하는 그 원인도 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어봤고요. 객관식 성향의 데이터, 이건 뭔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될 데이터가 극히 제한적일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별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해요. 성별 데이터는 남 혹은 여가 들어가야겠죠. 뭐 아주 극히 일부의 뭐 중립된 성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과 여만 들어가야 하는데 이 데이터를 나만 입력하면은 이걸 기억해서 이렇게 일관적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하면 정말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작동을 합니다. 뭐 흔한 예로 뭐 남자, 여자라고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앞에 괜히 띄어쓰기를 넣는다던가 뭐 뭐 이렇게 영어로 쓴다던가,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요. 그럴 때 그렇게 같은 의미지만 여러 형태로 데이터가 표현되게 되면은 나중에 그 데이터를 또 한번 가공하고 또 판단해서 나눠주고 하는 작업이 후속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한 방식이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이 있죠. 이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를 극히 제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의 자유도를 떨어뜨린다고 보면 돼요. 야, 너 정해진 대로 해 라는 것을 좀 정해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데이터를 구축할 때 좋은 방식이다. 그리고 수식 사용 금지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로우 데이터는 말 그대로 날것의 데이터, 원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가공이 들어가지 않은 형태여야 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수식일지라도 수식이 들어가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네, 만약에 수식이 들어가야 한다면 조금 귀찮아도 별도의 시트를 하나 더 만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로우 데이터에는 수식 사용을 금지하자. 마찬가지로 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조도 수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뭐 같은 데이터라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셀을 일로 뭐랄까요, 참조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고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봤고요. PK라고 해놨는데 프라이머리 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개 쌓이게 되면은 이 여러 줄의 데이터가 쉽게 말해서 ID 개념이 필요한 거죠. 각각의
그 데이터 한 줄 한 줄에 어떤 고유 아이디를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고유한, 중첩되지 않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프라이머리 키만으로도 어떤 데이터를 특정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줘야지 어떤 데이터를 조회할 때 좀 수월하겠죠. 이 키만 알고 있으면 이 정보들을 모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 그런 형태로 이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데이터일 것 같다. 이렇게 뭐 몇 개인가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봤는데 한 12개 정도 되네요. 뭐 이게 좀 겹치는 내용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원칙들을 따르는 게 좋은 데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들은 좀 설명드려 봤고요. 간단하게 예시 데이터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많이 보죠. 우리가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데이터는 사실 원본 그 로우 데이터와는 거리가 먼 데이터입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에 많이 위배되는 내용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셀병합을 썼다던가 과도한 서식을 썼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또 연산도 들어가고요. 또 데이터 안에 뭐 딱 보니까 점수인데 점수 데이터 안에 이 점이라는 그 단위가 들어감으로써 이 숫자 데이터를 하나도 활용할 수가 없는 뭐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뭐랄까요, 통일성이 없죠. 이 데이터가 쭉 입력이 되면 좋겠는데 가운데 이런 소개가 들어감으로써 데이터에 뭐 이렇게 통일성 같은 것들도 없고, 이런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로 만나게 되면은 어떤 가공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형태의 데이터가 아니다. 다만 상사들은 이런 데이터를 원합니다. 네. 이 데이터가 직관적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편한 데이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여서는 안 되고 이 데이터 형태를 따로 만들어주는 형태가 좋은 방식이다 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로우 데이터는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굉장히 펼쳐져 있고, 아까 여기 뭐 과목도 이렇게 나눴었는데 과목이라는 새로운 칼럼을 만들어서 하나로 쭉 입력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번 반복되는 형태로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한 줄을 봤을 때 하나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국어 과목에서 A라는 애는 22점을 받았구나 라는 이 데이터 한 줄 한 줄이 독립적으로 설명이 되는 형태인 거죠. 이 형태가 좋은 데이터 형태다. 네, 그리고 뭐 서식도 최소화됐고 수식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죠? 셀 병합도 활용되지 않았고요. 뭐 이런 형태가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죠. 이 데이터로 뭐 비교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운 형태지만 컴퓨터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함수를 적용하기가 편해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이 데이터로. 그랬을 때 이 데이터의 어떤 왼쪽에 이런 목록들은 작성해주고, 여기 이제 이런 수식을 활용해서, 이런 수식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간단한 형태인 겁니다. 이런 형태로 수식을 적용해서 하나의 수식으로 쭉 자동 채우기 해주면 이 원하는 값들이 쭉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값이 똑같죠. 22점, 62점, 56점, 21점 이렇게 수식으로 데이터를 잘 불러올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 있는 소개 값도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런 에버리지 if, 뭐 필터 함수, 이런 단순한 함수들로 다 표현이 가능한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 시트에 넣어주고 이 데이터를 대시보드 시트에 넣어주면 좋겠다.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쓰이는 데이터는, 내가 마주하는 데이터는 이 로우 데이터 형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런 위치에 계신다면 반드시 이 원칙을 적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를 고민해 보시고, 또 분석을 위해서는 이렇게 별도의 시트를 만들어서
수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주신다면 이런 식의 로우 데이터를 만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추후에 우리의 뭐 후임이라든가 제2의 뭐 사람이 이 데이터로 뭔가를 활용하려고 할 때 훨씬 더 쉽게 그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정교화된 데이터 형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 영상에서 이것들을 자동화하기 위한 어떤 함수들을 제가 좀 만들어 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거나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걸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함수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